이 뉴스도 참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이 양반 아들이 마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마약에 한 걸로 재판에 나왔으면 사표 내야지. 왜냐면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 EBS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총책임자가 아들이 마약 관련돼 있으면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오늘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 없다, 물러날 생각 없다, 그리고 아들 잘못이 왜 부모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요, 무시무시해요. 남이 만약에 이 마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누구 인사 아들이 마약했다고 그래봐, 난리 버거지를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육방송의 이사장이었다 봐, 아유 얼마나 벌떼같이 이들 난리 지랄들을 하면서 자기는 아들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무슨 정치공세야. 정치공세에 굴할 생각이 없대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시겠습니다.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이,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머니는 당신이 본인이에요. 아우 나 진짜. 이게 남이면 혹시 또 이런 소리에 남한테 이렇게 하면 자기 당사자야. 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들 책임이지 어머니에게 물을 수 없다. 근데 어머니가 본인이거든.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진짜 이쪽 분들은 진짜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미련 없으면 빨리 떠나시면 되잖아. 군소리 하지 마시고. EBS를 통해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신세대가 건강한, 자기 아들이 마약했는데 뭐가 건강한 거예요? 아들 교육도 잘못 시켰는데 뭘 건강하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대.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역사 전쟁, 역사 의식, 요게 본심이거든요. EBS에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역사관을 뒤집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에 걸렸는데도 있다고 소리를 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없다. EBS에서 역사를 자기네 역사관을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역사관이 뭡니까? 자기네 역사관이 좌파 역사관 아니에요. 이승만, 박정희를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부정하고, 그죠? 김정은하고 어떻게든지 잘해야 된다는 이 역사관. 이쪽 패들이 그렇잖아요. 손혜원이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이 있는데도 6번 훈장 수호자에서 탈락했는데 7번 만에 친구 김정숙 여사 힘을 믿었는지 어땠는지 7번 만에 구약코 받고, 이런 역사 의식. 공산당은 좋고 이승만 박정희는 나쁘고, 이런 역사 의식을 EBS 이사장을 하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애들의 영혼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릴레오에서 참 얘기했나? 이거 자기 조카 마약 이런 얘기 했나? 알릴레오에서 어제 오늘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했나 모르겠네. 유시민 씨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이런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견이다.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머님 당사자.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이게 논란이 됐는데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까? 빨리 그만두셔야지. 네. 그러면서요.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 전혀 없다. 마약 잘못됐다는 게 정치 공세입니까? 그리고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EBS 교육방송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정치 공세예요? 이게 무슨 정치 공세? 교육이지, 교육. 아들 소식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뒤 알았다. 아들이 엄마 걱정한다고 뒤늦게 알렸다.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고 알리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재판받아서 형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마약했다고. 1심에서 무죄됐는데 2심에서 마약했다고 3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전력이 있었고. 참 어떻게 아들의 실책을 어머니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자기 당사자한테 책임 묻지 말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1심에서 증거 불충 부분으로 무죄를 받았는데 아들이요. 지난해 7월에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제 재판이 확정됐어도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재판도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법체제도 다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저 재판도 이건 못 믿겠다. 그러고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2심 판결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니까 상고하면서 뭐 사설 탐정 고용해서 스페인에 뭐 이제 마약을 발신한대. 거기를 막 뒤져서 뭐 수사 의뢰하고 막 이래요. 그래 봤자 뭐. 그리고 이제 탄원서도 냈을걸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사범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검사가 추가 증거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1심에서 2심 무죄로 뒤바뀌었다는 거죠. 상고심에 여러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 탄원서 제출했는데 먹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판사가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2심에서 유죄 선고 후에요. 이창동 감독 노무현 정부 때 그 장관했던 사람이죠. 문화부 장관했던 사람 이창동 감독 유시민 조카 일에 나섰구만. 탄원서를 상고심에 제출했대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재판부에서 탄원서가 와도 죄가 명백하니까 확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시침 씨는 재판부가 읽어보지 않은 거. 이렇게 억지 쓰고 떼 쓰고 이렇게 징글징글하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 네. 내가 움직이면 말이 나올까봐 아들 구명을 위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 당시 일체 사법 절차 안에서 상고심에 탄원서를 내고 스페인 사법탐정을 고용했을 뿐이다. 이 사법탐정 고용하는 것도 그것도 외국에 스페인에
이것도 참 대단하다 진짜.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는데도 그걸 뒤집으려고 못 믿겠다고.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조현욱 인사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는다. 진짜 에이.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알려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하고 두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하고. 이런 거는 청와대하고 오고 갔으면 이건 청와대 사람들 직권남용이고 이거 재판 청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할 땐 그거고 자기들은. 유시춘 씨가 또 그럽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얘기 나왔대요. 알겠다, 잘하시라라는 답을 받았다. 이거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 청와대 관계자 이 사람 이거 문책당할 텐데 그냥 자기만 그냥 정당화 시키려고 막 끌어들여요. 근데 이 청와대가 누구 청와대예요? 문재인 청와대인데. 재판에 관해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네들은 이러면서 뭐가 국정농단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뭘 갖다가 적폐라고 뭘 청산한다는 거야. 지네들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에 관해서 왜 청와대하고 상의를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사법부 재판인데 청와대하고 왜 상의를 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런데요, 이제 또는 없죠? 또 있나요? 또 없죠? 예.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좀 괘씸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7년 동안 국정원 파견됐다가 돌아온 검사였기 때문이다. 검사가 괘씸했대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7년 동안 국정원 파견됐다가 돌아온 검사라서 괘씸했대요. 한 보여주겠습니다. 이분들 이 뇌구조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국정원에 파견된 것은 일반인이 알기 힘든 정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며느리,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마약 한 사람의 그 부인이죠. 며느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이버에서 조사하고 탐문도 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그거예요. 그래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건드리지 말았다. 진짜, 이런 막장 드라마 나오네, 진짜. 웃음이 나오네. 이건 뭐 어떻게 논평이 불가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말이 안 나오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으네. 진짜 막장 드라마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교육방송의 이사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EBS가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EBS 교재 보고 공부하잖아요. EBS 방송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거기 총책임자라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교육방송의 수장으로서 아들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니 진위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불문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로서 교육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음을, 자격이 없음을 통감합니다. 이러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라. 아들은 아들이다. 이러고 뭐 청와대에 뭔 얘기를 해봤다. 청와대에서 이런 답변이었다. 재판 가지고 청와대하고 상의하고
스페인의 사설 탐정해서 그걸 재판을 또 뒤집으려고 그러고 재판을 못 믿겠다고 그러고 검사가 괘씸하다고 그러는데 전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했던 검사에서 괘씸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교육방송의 책임자라는 게 나라가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사건이 또 웃기는 게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때 그 마약을 이제 그 스페인에서 볼이라는 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볼이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마초가 볼이라는 이름으로 왔다는데 그 사무실에 볼이라는 쓰는 이름은 없는데 이 유시춘의 아들이 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이면 매일 상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래요. 근데 이 우편이 올 때 그때 굉장히 자주 온대요. 그래놓고 조선일보에서 한 거 보면 재판에 참석한 거를 조선일보 기자가 아마 재판에 참석했나 봐요. 그걸 재구성을 했는데 여장을 하고 그걸 찾아갔대네. 이 신씨가 그 마약을 찾아갈 때 위장을 하고 여장을 하고 남잔데 자, 이런 짓까지 이제 조선일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짓까지 하면서 마약을 찾아갔는데 뭐 엄마가 뭐 저렇게 아들을 믿는다고 그러고 떳떳하다고 그러고 저걸 재판에서 재판 보는 거랑 죄 없는 사람을 3년을 때려요. 죄 없는데 참나 말이야 막걸리야. 여장을 하면서 대단합니다. 이 수법이 놀랄 노자입니다. 수법이 아들의 이 마약 배달받는 수법도 놀랄 노자고 그런 아들을 둔 교육부 수장의 그 생각과 발언과 행동도 놀랄 노자고 알릴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나요? 에이 진짜